자, 시작할까요? 네, 인사 나누게 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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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하면 치고 일주일 해보니까 어때요? 네, 해볼만 해요? 네, 해보긴 지금 그러죠 원래. 네, 항상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하겠다는 의욕이 좀 죽어요 이게. 네, 항상 그 초지일관이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은 기본 교과서 받으셨죠? 지금 페이지수 보니까 좀 얇아졌어요. 우리가 원래는 한 750페이지 정도 보통 나오는데 650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페이지수로는. 여기에는 이제 기본 문제가 빠졌어요. 중간에 빠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될 건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게 실제는 이제 6주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쭉 나가는 게 6주인데, 6주 동안 기초 과정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 600, 한 4, 50페이지를 끝낸다면, 평균적으로 보통 하루당 끝내는 게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100페이지씩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자,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종의 이번 주에는 제가 민법 총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오면, 물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될 거고, 그 다음 주 오면 계약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거고, 그 다음에 계약법 뒷부분 있죠. 그 파트만 빼가지고 약간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기본 교과서를 체크할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따라오시면 될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는 이제 민법 총칙인데 이 수업이 어떻게 보면 좀 편해요. 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교과서 한번 봐보시면 교과서 표시 보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여기 있죠. 여기다가 요일을 써놓고 가시면 좋아요. 책 6권이 다 똑같죠 표지가. 그리고 두께도 비슷한 게 아마 민법하고 학개론하고 공법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게 학원에 왔는데 학개론 책이나 공법을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래서 여기 끝을에다가 요일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일을 써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배울 때 몇 요일인지는 알거든요. 날짜는 잘 몰라도 그런 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니셜을 써놓은 게 좋아요. 자기 이름을 막 큼직하게 써거나 전화번호를 써놓으면 나중에 이게 스토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니셜만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 편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책을 분철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법은 분철하지 마세요. 다른 과목은 분철해도 괜찮은데 민법은 그냥 통째로 가져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페이지 수는 이쪽에 짝수가 있고 이쪽에 보통 홀수가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76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되죠. 여기 왼쪽에 걸. 오른쪽은 홀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배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찾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를 볼 때 우리 둘 간의 이제 약속인데 혹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요게 큰 번호 1번 이렇게 제가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가로 1번이라 그래. 양쪽에 가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건 한쪽 가로 이걸 편가로라고 그래. 편가로 1번 찾으세요. 이렇게 할 거고 그럼 요게 동그라미 1번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2번 이게 동그라미 니은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제가 아셨죠? 그래서 혹시 수업 진도에 나갈 때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옆에 사람 걸 눈치를 보면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교과서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래서 일부러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따라오시라고. 그 다음에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말 그대로 기초니까 체기하고 그 다음에 기본 용어를 좀 보는 거거든요. 너무 깊이 있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일단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목차 정리가 쭉 들어갈 거예요. 학계로 아니 우리 민법 총칙,
그다음 물권법, 계약법, 그리고 계약법을 내용을 한 3주간 쭉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월달, 2월달 가면 구정이 껴 있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뒤로 진도가 밀려서 뒷부분이 가장 걸리는 게 우리 계약법이거든요. 근데 계약법은 실제로는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나오는 부분인데 그걸 너무 쑥쑥 지나가다 보니까 되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법을 좀 디테일하게 좀 꺼내놓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가면 민총 물권을 좀 디테일하게 하면 이게 아구가 맞거든요. 그렇게 진도가 나갈 거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가르쳐준 대로 쭉 따라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권법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 계약법이 채권법이에요. 원래는 채권법인데 채권법 안에 계약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약법을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게 이제 특별법이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주 만에 이걸 다 끝낸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이건 되려 그냥 수박 겉핥기시로 훅휙 지나가 버리거든요. 우리 1년 안에 끝내려고 마음먹으면. 그래서 요걸 목차를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오늘 들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요걸 다음 주에 목차 정리하고 얘를 목차를 정리하면서 요걸 뭡니까? 책 있죠? 요 책을 이거 세밀하게 좀 우리가 좀 또 약간 기초보다 약간 기본으로 해서 정리를 좀 내가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럼 동영상에 올라가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잡아줬으면 부탁을 드리는 거야. 요게 10문제고 요게 14문제고 요게 10문제거든요. 이게 6문제가 지금 배정이 되는 거고. 근데 항상 요 뒤에가 꼬랑지에 있다 보니까 요 계약법이 쑥 하고 지나가 버린다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잡으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민법 총칙을 먼저 정리를 할 건데 처음부터 끝으리까지 갈 거예요. 처음부터 끝으리까지 정리가 될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26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26페이지 하고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러지 말고 요게 페이지 수가 없네요. 18페이지인데 그 18페이지 앞에 보면 17페이지가 있는데 18페이지를 먼저 한번 봐볼래요? 18페이지 먼저 보고 다시 앞 페이지로 넘겨봐요. 그러면 제 1편 민법 총칙하고 나오지 않아요? 파란색 목차 나오죠? 예,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면 우리가 6개가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법 총칙을 목차를 쭉 빼보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갖다 놓은 게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요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원래는 권리변동이라고 해서 나와 여기에 권리변동 그다음에 법률행위 유효권 목적하고 쭉 나올 거거든요. 이 편제는 비슷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보면 첫 번째가 뭐로 나왔냐면 권리변동이다라는 말 들어오죠. 이게 첫 번째가 권리변동이에요. 우리 교과서. 두 번째가 뭐로 들어오냐면 법률 행위다라고 들어와 있고 세 번째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의사 표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리제도가 들어와요. 대리제도가. 그러죠? 대리제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무효하고 취소 이렇게 들어오고 마지막이 조건하고 그 다음에 기한 이렇게 형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6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 게 우리 민법 총칙인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볼 거예요. 오늘 하루 내 요걸 오전 내내. 그래서 요거 민총을 먼저 정리를 할 건데 자 뒤로 넘어가면 목차가 정리돼 있죠. 우리 교과서가 목차 쭉 정리돼 있고 2장 넘겨볼래요? 넘겨놓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26페이지에 오면 권리변동이다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신가요? 여기서부터가 기본 내용이에요. 이게 권리변동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하나 우리가 정리를 좀 할 건데, 요걸 하나 해보자고요. 어떤 걸 이야기할 거냐면, 자, 우리가 어떤 원인이 있어요. 편안히 들으세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아니, 다음 주도 편안히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교과서에다가 제가 방금 쉬면서 이렇게 빨간색 5개를 다 표시를 했어요. 민법 총칙만.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올 거란지를 체크를 해주는데 나중에 가면 제가 기본 수업 들어갈 때 그 부분을 표시해 드릴 테니까 그걸 좀 봐두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걸 먼저 설명하고 이리 가야 돼요. 이 내용이. 어떤 보통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원인이 하나 있으면 원인에 따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걸 법률 요건이라 그래요. 법률 요건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 하고 그 요건하고 원인이 같은 말이에요. 그 요건이 있으면 원인이 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건데 그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 행위 이렇게 아니 법률 여기다 권리 변동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권리 변동 그러는데 이걸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원인과 결과가 나올 건데 그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의사표시라는 걸 전제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사표시하고 관계가 없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 관계가 없는 거. 의사표시하고 관계가 없는 게 있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 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률 규정 그럽니다. 요걸 하나 해보려요. 갑이란 사람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집을 갖게 된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원인 자체가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는 거야. 분석을 해봤더니 요걸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좀 어려운 말로 이걸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률 행위를 다시 말하면 의도예요. 의사. 그래서 의도한 대로 플러스 뭐가 나오면 효과가 발생이 되죠.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면 이걸 우리가 법률행위 이렇게 명칭을 붙여줘요. 법률행위라는 명칭을. 만약에 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매매 같은 거 아니면 증여라든지 또는 교환이라고 해서 일종의 뭐냐면 계약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계약 같은 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연필이나 볼펜, 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매입을 한 거죠. 돈을 주고 산 거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을. 근데 거꾸로 당사자의 의도하고 관계가 없이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 이걸 규정 이렇게 표현해요.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효과가 발생되는 것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상속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다시 분석을 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갖게 된 이유,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두 개가 있더라. 하나가 뭐냐면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 있죠?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 이렇게 표현하고 당사자 의도와는 상관없이 효과가 발생되는 것, 이걸 우리가 법률 규정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상속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한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원인이. 그걸 분석한 게 우리가 권리 변동, 여기에 따라 나오게 된 게 권리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우리가 똑같아. 이걸 나눠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 원인 자체가 의사표시,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법률 행위 이렇게 표현하고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효과가 발생되는 거, 의사와 표시와 관계없이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 규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매 같은 거, 그 다음에 증여라든지 또는 아까 교환 같은 거 있어요. 교환. 우리가 물물교환이라고 해서 물건과 물건을 바꾸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교환이에요. 반대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거로 요 상속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가면 물권에 가면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점유 취득 같은 게 있어요. 점유 취득, 시효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효과가.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여기에 보면 권리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권리가 변동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권리는 아주 많아요. 지상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자, 이런 걸 한번 해볼래요?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대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나대지죠. 위에 아무런 건물이 없는 거. 이 나대지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해요. 그럼 신축을 했다면 원래 갑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원래 없었는데 신축이 들어가면 뭐가 생긴 거예요? 요 소유권이라는 게 뭐가 돼요?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축 건물 같은 거. 그러다가 나중에 이 건물을 이렇게 의뢰한 사람한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겠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변동이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가서 뭐 태풍이나 지진에 의해서 또는 화재로 인하여 건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소유권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있죠. 이걸 총칙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이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거 있죠. 그와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칙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했는데 그럼 권리 변동에 되는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원인이. 그 원인을 분석하면 몇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지. 두 가지가 원인인데 거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의 의도, 생각한 대로 있죠. 생각한 대로 효과가 나오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는 거야? 어려운 말로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률 행위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법률 행위예요. 나 이 집 사야 되겠다. 이 땅 사야 되겠다. 건물 신축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뭔가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꾸로 의도와는 상관없이 플러스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 규정 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권리 변동은 전체로 놓고 보면 딱 두 가지 원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물건들을 소유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법률 행위가 많지만 거꾸로 되려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법률 행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것들을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법률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법률행위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거기 어디에 있냐면 교과서 26페이지 한번 봐봐요. 26페이지 보면 교과서에 의의가 나오죠. 의의는 X를 쳐버릴 거예요. 나중에. 이건 읽지 말라고 하거든요. X. 그 다음에 박스 2번에 보면 권리변동 형태라는 거 보여요? 거기에 법률 효과란 말 보이죠?
법률 효과는 보통 권리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발생 동그라미 쳐볼래요? 그 다음에 변경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멸 동그라미 형태로 나타나고 끊어요. 이를 권리 주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있죠. 이걸 토탈해서 뭐라 그래요?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권리 변동의 모습이 쭉 나오죠. 거기 교과서 26페이지에. 그럼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큰 번호 1번에 권리의 발생이라는 거 보여요? 네, 발생을 좀 동그라미 쳐봐요. 발생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2번에 그래서 2번에 저 옆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권리 변경이라는 거 보여요? 네, 변경 동그라미 쳐봐요. 변경. 그 다음에 넘겨보면 세 번째 권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멸이라는 글자 보여요? 소멸 동그라미 쳐봐요. 소멸. 그러면 자 이제 이걸 다시 정리해 보자고. 권리가 뭐라고 했어요? 발생되고 변경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소멸되는 거 있죠. 이걸 총칙해서 뭐라 그래요? 권리 변동이에요. 나중에 혹시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 소유권 그럴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소유권의 변동 그래요. 그러면 소유권이 발생되고 소유권이 변경되고 소유권이 소멸되겠죠. 거꾸로 가면 전세권 있죠. 그럼 전세권의 변동 그럴 거고 전세권의 발생, 전세권의 변경, 전세권의 소멸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얘들의 공통적인 단어가 권리다 보니까 권리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권리란 말이. 그러면 이 권리 변동의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넘겨보니까 우리 교과서 28페이지에 자 28페이지 제2절 권리 변동의 원인이란 거 보여요? 그 원인을 동그라미 쳐봐요. 원인. 근데 원인을 밑에 보니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쭉 나오죠? 보여요? 네, 이 박스 1번은 X예요. 집에 가서 읽으면 이건 떨어져요. 읽지 말라는 거예요. 박스 1번. 파란색 1번. 보이죠? 자, 옆에 박스 2번 보여요? 법률 사실이란 글자 보이죠? 이것도 읽지 마세요. 읽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넘겨보니까 그냥 뭡니까? 2번 사건하고 끝났죠? 자, 이제 요걸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권리 변동 그랬다고. 그럼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데 여기에 원인이 뭐냐 이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결과라고.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죠. 그 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법률 요건이라 그래요. 법률 요건. 아니 몰라도 돼요.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원인 요건의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두 가지가. 하나가 뭡니까 그랬더니 법률 행위가 들어오는 거고 하나가 또 뭐예요? 법률 규정인데 제가 왜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이야기하냐면 요게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안 해도 된다와 다 연결이 돼요. 이 파트만. 원래 민총을 잘해야 물권을 잘하고 물권을 잘해야 계약법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끊어져요. 탁탁 끊어지거든. 근데 유일하게 권리 변동은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다시 소환해요. 이 부분이거든. 그럼 나중에 법률 행위가 뭐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가 의도한 거 있죠? 생각한 거. 여러분들 오늘 점심 때 뭐 먹을 거예요? 난 짬뽕 먹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짜장면 집에 가서 짬뽕을 시킬 거고 짬뽕을 먹으면 가격을 지불하겠죠? 이게 법률 행위라고. 이런 게 내가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오는 것들. 나는 이 집이 좋은 것 같아. 나 이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거고 그럼 매입을 하겠죠. 그런 걸 법률행위라 그래. 그런 것들을. 내가 노란색 현관펜이 없어요.
그럼 문방구에 들려가지고 나 노란색 형광펜 주세요 500원 하고 사겠죠. 그럼 그 노란색 형광펜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게 법률행위예요. 나 오늘 집에 갈 때 507번을 타고 가야 돼, 버스를. 그럼 정류장에 기다렸다가 507번이 오면 탈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탈 수 있죠. 다음 차를 탈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걸 다음 차가 오면 탔다. 그럼 이건 운송계약에 의해서 또 이루어진다고. 이런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총칙에서 권리변동이라 하고 그중에 법률행위가 들어간 거지. 법률행위가 뭐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아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플러스 뭐예요? 효과가 발생되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법률행위 그래요. 이걸 네이버 지식인 있잖아요. 검색창에다가 법률행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그래. 법률 효과. 자, 여기 한번 잠깐 더 해볼게요. 갑이 집이 있어요. 그럼 이 집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나는 이걸 매매하려고 그래요. 그럼 매매할 때 어떻게 해요? 갑은 을에게 내 집을 1억에 살래요? 라고 의사를 표시를 할 거예요. 의사 표시를 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고급지게 청약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1억에 살랍니까?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1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갑에게 그래 내가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승낙하겠죠. 이렇게 그럼 두 개가 의사가 결합이 돼서 이걸 매매 계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립이 돼요. 매매 계약이. 그러면 갑에 있던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을로 넘어가겠지요. 을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고 을이라는 사람에게도 역시 권리와 의무가 생길 거예요. 한 분석을 나온 김에 권리가 뭐가 있어요? 권리는 대금을 주세요 라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반대로 의무가 생긴다 그러면 뭐가 돼요? 요 재산권을 이전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지금 나오는 게 거꾸로 을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 대금을 지불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지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무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 대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의 의무는 이 사람의 권리가 되고 이 사람의 권리는 이 사람의 의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런 권리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 그랬더니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요? 분명히 이전이 될 거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요 부분이 요게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효과라 그래요. 이게 효과가 되고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매매계약이 성립돼야 되죠. 그럼 매매계약을 이루는 이런 알갱이가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갑은 을한테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그러면 계약이 되는 건 아니죠. 누가요? 을이라는 사람이 승낙이 되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알갱이들이 모이고 이런 알갱이들 모이고 무슨 조건 기한 이런 알갱이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법률 사실이라 그러고 법률 사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매매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 그래. 법률 요건.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률 효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실과 요건과 효과가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걸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혀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거울을 놓고 봐보세요. 거울을 하나 만들려면 거울의 효과는 뭐예요? 비친다는 거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효과죠. 거울이 있는 거고 그럼 거울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무슨 뭐 모래도 있어야 되고 무슨 접착제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돼. 이런 알갱이들이. 이걸 거울을 만들려면 이런 알갱이들이 모여서 거울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걸 어려운 말로 법률 사실이라 그런다고.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법률 요건이고 그 법률 요건이 있으면 그대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사람이 있어. 사람은 걸어 다니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뼈, 피, 껍닥, 뭐 여기 머리카락. 이런 알갱이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이런 알갱이들을 법률 사실. 사람이 만들어진 건 법률 요건. 그 다음에 걸어 다닌다, 볼 수 있다, 법률 효과. 자,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 금전에 대한 소유권, 을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런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 요건이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실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기재한 거예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게. 근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이걸 처음에 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요. 26회 때 한번 물어보긴 했고 30회 때 나왔다고 써놨는데 30회 때는 모르겠어요. 26회 때 나와서 한번 이게 요런 시험에 이게 나올 거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가 안 나와요. 전혀.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법률 행위는 뭐가 있으면 돼요?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맞아요. 근다고 법률행위 네 거로 계약 그래버리면 안 되고 법률행위는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데 계약과 비슷하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그럼 법률 규정은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 의도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상속 같은 거, 수용 같은 거 또는 판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여기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나중에 물권법을 잠깐 쳐다보면 법률 행위는 계약이라고 했죠. 자, 그럼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란 사람과 둘이 매매를 할 거예요. 매매는 계약이니까. 그럼 얘가 1억을 지불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지만 실제는 이 집의 소유권이 갑에게 넘어온 적이 없어. 등기라는 거 있죠? 등기, 공시법에서 등기가 된 적이 없어.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 못해요? 못해. 왜? 법률 행위는 반드시 계약은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 등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근데 여기 법률 규정에 의한 거 있죠. 갑이란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데 이분의 아들내미가 있었다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셔요. 사망으로. 사망으로 돌아가면 외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상속을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상속을 받을 때에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권리를 취득해요? 등기 없이도 취득해요. 등기 없이도 취득해요. 여기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187조에 등기가 없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 내용들이. 그래서 나중에 물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편해요. 나중에 물권법에 가서도. 자, 그러면 법률 행위가 다툼이 많겠어요? 법률 규정의 다툼이 많겠어요? 법률 행위가 다툼이 많아요. 법률 규정은 법에 규정된 대로 그대로 효과가 나오니까. 근데 법률 행위는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업도 법률 행위와 같은 거잖아요. 여기 있는 법률 행위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법률 행위를. 그럼 법률 행위가 여기가 들어올 거고 법률 행위의 가장 핵심이 의도잖아요. 의사 표시. 그래서 의사 표시가 들어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사 표시가. 그리고 의사 표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계약은 꼭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대신시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대리지도가 들어오는 거야. 또 법률행위가 뭐가 될 수도 있다. 무효가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돼요?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무효, 취소가. 그럼 법률행위를 할 때 여기다 뭘 붙여요? 조건하고 기한을 붙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전체가 법률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전체가. 그래서 자, 아까 28페이지 교과의 권리변동의 원인은 내가 지우라고 했죠. X라고 표시했어요. 제목에다가 X 해가지고 나중에 5, 6월 달에 제가 정독해라고 했잖아요. X 표시된 건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안 읽어도 되니까. 그럼 쭉 넘겨봐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 32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32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 보이죠? 여기가 나오는 거야. 차트가 이제. 법률 행위가. 요게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단락은 권리 변동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지.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가 뭐야?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법률 행위. 의도와 상관없이 효과가 발생되는 법률 규정. 이거 딱 하나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거의 없어요. 10%밖에 안 돼, 이건. 근데 이제 법률 행위 두 번째 나오죠. 거기 보니까 박스 제 1절 해가지고 법률 행위 의 보인가요? 그럼 사적 자치 실현이란 말 보여요? 이게 X 파란색 박스에다가 X 쳐봐요. 이걸 이렇게 보면 돼요. 법률행위 여기 들어오면 목차가 이렇게 소목자가 들어와요. 첫 번째 의 들어오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법률행위 종류가 들어오고 세 번째가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률행위 목적. 이렇게 들어와요. 원래가. 자, 근데 시험은 얘만 시험이에요. 얘가 5개인데 이따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법률행위 의의가 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읽어도 잘 몰라요. 뭔 말인지. 그래서 박스 파란색 1번 X고 박스 2번에 보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보인가요? 박스 2번에? 예, 이것도 X. 올라가 봐. 박스 3번에 있죠? 이것도 X.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민법은 양이 많다 그랬죠? 양은 제가 줄여요. 이게 지워나가 버린다고. 이걸 다 읽으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럼 법률행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법률행위, 리꼬르, 계약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근데 법률행위는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의도한 대로 뭐예요? 효과가 발생되는 거 있죠? 이걸 법률행위라 그래. 법률행위 개념을 정확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필수 불가결한 의사표시를 요소라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뭔 말인지 모른다고. 그렇죠? 그게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법률행위는 내가 의도한 대로 이 집 사야 되겠다. 이 땅 사야 되겠다.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 있죠? 그게 법률행위고 그게 니꼬르는 아니지만 계약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굳이 이걸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앞으로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민법은요. 그래서 거기 혹시 박스 2번에 양가로 3번 보여요? 거기 보면 양가로 3번에 박스 2번에 이 32페이지 보면 박스 2번 보이죠? 거기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보여요? 거기 양가로 3번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이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건축할 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아니면 여러분들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관청에. 그렇죠? 그럼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것들이 요소가 개입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하지만 법률행위에서 가장 기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필수예요. 의사표시가. 그래서 이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올라가면 박스 3번에 준 법률행위 보이죠? 그것도 X예요. 지워라고 했고. 자, 두 번째 보면 법률행위 종류 보인가요? 거기에 박스 1번에 단독행위 계약 보이죠? 단독행위와 계약만 별표시 3번이에요. 별표시 3개인데 합동행위는 X예요.
합동행위는. 자, 그래서 자, 합동행위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걸 하나 정리하게요. 자, 여기 올 거예요. 두 개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갑이란 사람이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은 이 집에다가 임대차를 놓으려고 그래요. 임대차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임대차 그러는데, 임대차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올전세라고 해서 월세가 없는 거, 보증금 4억 또는 보증금 5억을 내고 월세 없이 사는 경우 있죠. 우리가 너 어떻게 살아? 그러면 저 전세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 요것이 임대차, 월세가 없는 임대차고, 두 번째 반전세라고 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원래 우리가 보증금 5억을 내야 되는데 2억 5천을 내고 2억 5천은 월세로 가산해서 내는 경우. 지금 1,000만 원당 얼마씩이죠? 우리가 1,000만 원당 5만 원 정도 계산하거든요. 그럼 2억 5천이면 월세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정도? 125? 그 절대 여러분들은 학개론 그 계산 문제는 풀지 마세요. 알겠죠? 이게 15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월세로 내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반전세.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원룸처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내는 경우 있죠? 그것도 임대차고. 그래서 임대차라고 하는 게 올전세, 반전세, 월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대차라고. 그러면 갑이 지금 을이라는 사람에게 야, 내 집을 보증금 얼마에 내고, 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을 내고 너 와서 살래? 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렇죠? 청약을 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안 되지. 자, 갑이란 사람의 머리를 그리면 이런 식이에요. 갑은 자기 집을 임대차 놓을 때에 500에다가 월세 5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생각을 해서 요걸 표시한 거죠. 요 생각을 뭐라 그래? 생각을, 의사를 요 입을 통해서 표시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표시 그래. 그래서 이게 의사 표시가 합성이 된 거죠. 그럼 갑의 의사 표시가 지금 들어간 거죠. 갑의 의사 표시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계약은.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야, 너 월세 50은 너무 비싼 것 같아. 한 40만 원 정도면 괜찮겠는데? 라고 변경을 가한 거지. 그럼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죠. 얘는 50이고 얘는 40을 부른 거니까. 근데 갑이 뭐라고 하냐면 야, 40은 너무 싼 것 같아. 45 정도면 괜찮겠는데? 라고 다시 청약이 들어간 거야. 그러겠죠?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이 45 정도는 낼 만한 용의가 있어 하고 45에 계약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 표시와 그 다음에 을의 의사 표시가 일치됐어 안 됐어요? 일치된 거지. 합의가 된 거라고. 합의가. 요 합의가 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이라 그래. 계약. 그럼 계약은 의사 표시가 몇 개야 되는 거야? 2개야죠. 그렇죠? 계약은 의사 표시가 2개인데 요걸 빼갖고 오면 계약이 뭐예요? 그런다고. 계약은 2개의 의사 표시가 플러스 뭐예요? 대립이 돼. 대립되죠. 싸게 비싸게. 대립되다가 뭘로 가는 거야? 하나의 합의를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 이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은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의사표시 하나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전제 조건이 몇 개라는 거예요. 2개가 합치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청약과 청혼이 있죠. 청혼과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2개가 합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계약이라 그래요. 근데 자, 그럼 이 친구는 매달 45에 월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근데 이 친구가 45에 월세를 안 낸단 말이에요. 이걸. 그럼 우리 민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걸 이기라 그래요. 2번 월세를 안 낸 거야. 2번. 이 기는
우리가 월세라고 하는 것을 월세 걸지만 우리가 임대차에서 그 사용료를 내는 것을 차임이라 그러는데 차임은 매달 내는 월세가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내는 분세가 있고 1년에 한 번 내는 게 연세가 있어요. 연세가.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월세를 선택한 거죠. 그럼 이 친구가 2기 그럼 2달 안 낸 거죠. 그럼 집주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내보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의 값은 을에게 일방적으로 나가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2번 연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얘 을은 승낙을 받고 나가요?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단독행위라 그래요. 그럼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에 따라 바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 그래요.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는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는 거지. 이 2개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거기 보면 33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단독행위 보인가요? 그 단독행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를 한번 봐봐요. 행위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개 동그라미 쳐봐요. 한 개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다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에 요거 때문에 헷갈렸는데 야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걸 지워보면 갑이 얘한테 을한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을 주면 내 집에 들어와서 2년간 사세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이거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하나지. 그럼 이것도 단독행위 아니냐? 이렇게 들어갔던 거야 제가. 이게 의사표시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의사표시 하나면 단독행위라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의사표시가 하나 표시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 을이란 사람이 월세 50을 주고 들어가 살겠습니다 라고 뭘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 계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은 하나 가지고는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거지. 계약이라는 건 반드시 2개의 의사가 결합되어야 효과가 나오는 거. 이런 걸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 계약이란 명칭은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항상 2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그래서 2개의 의사표시를 가지고 결합이 되어야 승낙이 돼야 이루어지는 거고 거꾸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하나만 있어도 효과가 나온다고. 나 이거 취소할 거예요. 나 이거 계약 해지할 거예요. 나 계약 이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는 거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단독행위 그런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단독행위 보면 한 개란 말 보이죠? 한 개의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밑에 보니까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나오죠? 여기는 아직 보지 말라는 거 지금은. 나중에 내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넘겨봐요. 넘기면 계약이라는 거 보여요? 계약. 보이죠? 거기 보니까 계약이 뭐라고 돼 있냐면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계약이란 2개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대립 동그라미. 2개의 대립하는 뭐가 돼 있어요? 의사표시가 서로 뭐라고 돼요? 합치라고 돼 있죠? 합치 동그라미 쳐요. 합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돼 있고 2개가 있어야 돼요. 2번에 보면 증여계약 나오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 나오죠. 그 다음에 교환계약 임대차 보여요? 거기에서 자 매매 동그라미 쳐봐요. 그 다음에 교환 동그라미 임대차 동그라미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쳐다보지 말고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 범위예요. 그 정도만. 요걸 계약이라 그래요. 아셨죠? 자 이거 지금 목차 정리거든요. 깊이 있게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고 자 책에만 잡으라고. 책에. 요 책에
이 체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무슨 책을 보다 보면 전체를 봐야 돼요? 가지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안다고. 어차피 앞으로 1월달, 2월달, 3월, 4월, 5월까지 계속 가지만 본다고. 시험에 나오는 가지만 보거든요. 근데 민총이라는 전체를 보고 지금 내가 어디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 목차 정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데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법률행위, 또 하나가 법률 규정. 법률행위는 나중에 등기해야 돼요. 법률 규정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될 수 있다. 자, 이 중에 법률행위가 넘어온 거죠. 법률행위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 그럼 법률행위 종류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더라. 그러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하나고, 그 다음에 계약은 몇 개? 두 개가 합치되어야 효과가 나오는 것. 이걸 계약이라고 한다고. 그 계약의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 그 다음에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 우리 시험범위다. 여기 계약법에 가면, 나중에 가면 이렇게 배운다고. 알아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 밑에 보면 합동행위라고 돼 있죠, 가로? 네, 지워버리세요. X. 집에 가서 복습할까 봐, 이거.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보이죠? 이건 별 표시 3개. 별을 3개 그리는 게 아니라 3제곱 하면 돼요.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나는 별이 5개가 최고예요. 알겠죠? 어떤 분이 거기다 침대도 그려놓더라고. 돌침대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보고 옆에 가면 3번 있죠? 파란색 박스 보여요? 읽지 마. X. 그럼 박스 4번 X. 박스 5번 X. 박스 6번 X. 박스 7번 X. 자, 다시 봐볼게요, 여러분들. 요식행위가 있고 불요식이 나오거든요. 이걸 읽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계약을 할 때 꼭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질문이야.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X. X. 자, 매매 계약은 한쪽은 물건이고 한쪽은 돈이어야 돼. 반드시. 한쪽은 물건, 한쪽은 돈. 물건 대 물건이면 교환 계약이라 그래. 물물교환. 물물교환. 한쪽은 물건이고 한쪽은 돈이죠.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우유 살 때 우유 갖고 오죠, 물건. 돈 지불하죠. 그것도 매매죠. 그 계약서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근데 집을 사거나 토지를 매매할 때는 계약서 써야 안 써요? 쓰죠. 그러면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네. 그럼 이건 요식이겠어? 불요식이겠어? 불요식. 어떤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만 알면 되지 굳이 이 책을 읽어가지고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이걸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 민법은 처음부터 끝허리까지가 요식일까요? 불요식일까요? 불요식이에요. 딱 요식은 하나밖에 없거든. 나중에 가면. 그래서 그것만 외우면 되니까 전부 다 요식과 불요식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요. 아셨죠? X를 친 거예요. 거기 아까 35페이지에서. 그 정도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될 거예요. 자, 넘겨볼래요? 37페이지. 37페이지 오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법률행위 요건 보여요? 자, 여기 보면 성립 요건 있죠? 여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요건을. 알겠죠? 그 요건이 간혹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아니, 여기서 표시하면 안 되고, 아직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는 38페이지. 38페이지 보면 특별 효력 요건 보여요? 네, 거기다가 별 표시 2개만 하세요. 별 표시 2개. 근데 답은 항상 농취증이에요. 얘가 답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거예요. 알겠죠? 쉬었다 오면 여기 이렇게 볼 거라고, 끝토리까지. 어떤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오늘 하루 내 민총을 전체를 보는 거야. 체계도 잡고 단어도 낯설지 않도록 하는 거지. 알겠죠? 자, 쉬었다 와 보세요.